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풀젠과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1부 1위의 풀젠입니다. 조 4위가 확정된 상황인데요. 더 이상 챔스에서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홈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라도 거두어야 하는데 상대와의 전력 차이가 너무 큰 상황임에는 분명한 상황이죠. 플랜 A를 그다지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탈락이 확정된 인테르전에서도 플랜 A 전술을 바꾸지 않고 본인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던 모습입니다. 리그에서 보여주는 공격적인 플랜을 그대로 들고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시코라를 주축으로 한 선수들이 바이언전에서 2골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할 때에는 성과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에 공격을 의존하는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풀젠도 수비 시 중앙을 틀어막는 형식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력 차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반부터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무실점 확률 자체는 높지 않게 보는 편이 낫죠. 결정자는요, 레즈니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2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2시즌 연속으로 조별리그 탈락입니다. 일단 발렌시아를 잡아내면서 리그에서의 흐름은 잃지 않았지만 이번 경기는 맥 빠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주전 선수들을 선발로 수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레반도프스키 등 주력 선수들은 벤치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란 등 그동안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거 선발로 나올 전망이고요. 로테이션을 돌려도 전력상으로 크게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잡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득점력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67%의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왔음에도 유효 슈팅 2개에 그치는 결정력 난조로 인해 1대0 신승을 거두는 데 그쳤으며 결국 레반도프스키의 골이 바르셀로나를 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생각보다는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크리스텐센, 아라우호, 데파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주전 멤버들을 총동원할 상황은 아니지만 풀젠과 바르셀로나의 전력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큰 편입니다. 다만 아직도 바르셀로나의 득점 루트는 레반도프스키가 홀로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인데요. 레반도프스키가 휴식을 취한다면 지난 발렌시아전처럼 점유율이 다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레인저스와 아약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1부 2위의 레인저스입니다. 16강 진출은 좌절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승점이 아약스와 동률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득실 차이가 마이너스 11로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꼴찌가 확정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리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셀틱과의 승점 차이가 4점으로 벌어져 버린 상황인데 리빙스턴에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벌어진 거리를 좁히는데 신경을 써야 할 시점 입니다. 별다른 시스템적 변화 없이 플랜 A를 유지하고 선수들만 바꿔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정자는요, 골드손, 헬렌더, 카마라, 하지, 소우타르, 오포보르, 잭, 로렌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1위의 아약스입니다. 역시 나폴리와 리버풀을 넘지 못하고 16강 진출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선수랬다시피 이번 경기에서 지게 된다면 승점이 동률이 되지만 골득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3위를 확정지은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아약스도 로테이션 가능성이 꽤 큽니다. 다음 경기가 리그 2위인 PSV와의 경기이기 때문인데 아약스가 한 경기를 리그에서 덜 치르긴 했지만 승점 차이가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대패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를 마무리 짓고 최대한 PSV와의 경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자는요, 카플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모두 챔스 탈락은 확정적인 상황이고 리그에서의 집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객관적인 전력상 아약스의 로테이션 자원들도 레인저스에게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서로가 플랜 A를 유지한다면 아약스가 오히려 중앙 장악력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고 레인저스의 올 시즌 챔스에서의 공수 밸런스는 좋지 못합니다. 아약스의 승리를 점칩니다. 다음은 스포르팅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1부 5위의 스포르팅입니다. 단두대 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토너먼트 진출 실패는 물론이고 유로파 진출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페이스가 좋지는 못하다는 점인데요. 일단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진 것이 최근 분위기 난조의 원인입니다. 지난 챔스 토트넘전에서도 마지막 골이 취소가 되지 않았더라면 패배가 유력했을 상황입니다. 경기
주도권을 쥐는 데까진 문제가 없으나 박스 안에서의 마킹 문제가 꽤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최근 스포리팅이 허용한 두 골은 모두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나왔습니다. 역습을 주로 사용하는 팀들이 세트피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을 조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브라간카, 네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5위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도르트문트에게 패배하면서 연승 기록이 깨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놓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상태인데요. 이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고 경기 결과에 따라서 1위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도 전반적인 주도권은 프랑크푸르트가 잡았습니다. 카마다가 올 시즌은 리그에서도 평점 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물오른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적인 압박 전술로 점유율도 도르트문트를 앞서는 모습입니다.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더 많이 만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리그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만들고 있는 만큼 득점력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정자는요, 크나프, 부타, 하세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팀의 장기인 득점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 할 것이고 최근 두 팀의 수비 리스크가 꽤 큰 편이기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르세유와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5위의 마르세유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배하면 그대로 4위가 확정인 상황이라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인데 까다로운 일정이 쭉 이어져 있어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분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자신들과 동등하거나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4경기 무승을 거둘 동안 상대의 PSG, 랑스, 프랑크푸르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점유율 유지 자체는 잘 되고 있는데 공격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동안 역습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기록하고 패배하는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멀티골을 득점했고 디앙이 기회를 잘 살린 모습이 나오긴 했죠. 앞서 언급했듯이 문제는 역습 제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압박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라인을 꽤 높게 형성하는 편이라 뒷공간 리스크가 꽤 큰 편입니다. 손흥민 등 상대 공격진이 지난 경기 풀타임을 뛰면서 지쳐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적극적인 침투를 주문하면서 공격적으로 효과를 크게 받기 때문에 공간 리스크는 주의할 필요가 충분할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바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3위의 토트넘입니다. 일단 지지만 않으면 16강 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무승부를 거둔다면 조 2위로 추락할 경우의 수가 생기는 상황이라 총력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본머스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손흥민, 케인, 디오가 풀타임을 뛰었고 대부분의 교체도 60분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적절한 체력 안배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히샬리숑과 클루셉스키가 여전히 부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진에서의 피로도가 꽤 높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도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호이비에르, 스키비, 양 윙백과 호흡을 맞추었지만 내려앉은 수비를 전혀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상대의 역습 한 방에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도 여전했습니다. 최근 폼이 좋지 못한 다이어를 선발에서 제외했지만 산체스도 수비에서 실책이 많았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정자는요, 클로세프스키, 히샬리송, 로메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패배하면 그대로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홈 어드밴티지와 토트넘의 수세적인 성향을 감안한다면 마르세유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나 토트넘이 마르세유의 고질적인 약점인 뒷공간을 꾸준히 공략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마르세유가 자신들과 동등한 전력의 팀에게도 고전하고 있고 역습 커버의 약점을 계속 드러내고 있음을 감안하면 토트넘도 어느 정도 공격적인 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듯하죠.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